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수관로 파트에서 송수관로하고 그다음에 조수관로 대부분 여기 써있죠. 송수관로뿐만 아니라 상수에서는 대부분 물을 공급할 때는 수로가 관수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를 성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원수를 가지고 있는 조수관로도 파있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송수관도 파있고 그 다음에 다 만든 수돗물을 배흡수하는 것도 전부 다 관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관수로는 배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수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물탱크로 물을 보낼 때 이렇게 관수로가 좀 쌓여져 있겠죠. 관수로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리터 밸브라는 거 있어요. 리터 밸브는 뭐냐 하면 물 정수 처리 과정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 그래서 리터 밸브는 밑에 있는 여기 쌓여 있는 저 리들 리자가 일본 말이에요. 네, 리터 밸브를 밑으로 문을 열어서 쭉 빼요. 쭉 빼면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할 때 우리 리터 밸브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리터 밸브의 위치는 관로에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어요. 자, 배기 밸브는 뭐냐 하면 물이 이렇게 산을 넘을 때마다 혹은 물속에 녹아있던 공기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했을 때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공기가 이렇게 차 있으면 뒤쪽에 나올 텐데 수주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로상에서 공기하고 물하고 분리됨으로 해서 이 공기를 밀어내지 못해요. 물이 공급되지가 않아. 그때 배기밸브를 탁 터지면 여기 있던 공기들을 밖으로 빼내버려요. 그걸 우리 배기밸브라고 합니다. 자, 제수밸브는 이게 체크밸브라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될 때 만약에 정전이 왔어. 정전이 오면은 물이 자연적으로 쭉 다 빠져가지고 이쪽에 물탱크가 확 낮아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갈 때 스탑밸브 제수밸브를 달아요. 여기도 제수밸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배수로를 중간에 두는데 이걸 서지 탱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수면을 줘서 왔다 갔다 물이 이렇게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충격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압력이 변하는 것을 완충시켜주는 그런 어떤 서지 탱크를 중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죠? 리터 밸브는 하단에 있고 배기 밸브는 이렇게 수주 분리가 일어나는 산꼭대기 정상 같은 데다가 우리 만들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워터 해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워터 해머는 관로에서 어떤 원인으로 관내의 유속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관내의 압력이 과도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작년에 있던 8월달에 인천 적수 사태가 무슨 문제냐 하면 그러니까 공급되는 물의 관로를 바꿈으로 해서 갑자기 그 수동 밸브를 열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기 급격히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때 유속이 갑자기 변해요. 그때 유속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압력도 같이 변해버려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 워터해머 수격작용이라는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물이 잘 공급되는데 갑자기 밸브를 닫아버려. 그러면 여기에 맞고되는 이 반사파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관로들은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계속 힘이 가려고 하고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가 이 중간 어디에 있는 거가 탁 터지게 되면 이 관로가 터져버려요. 자, 그래서 수격작용은 펌프의 밸브의 개폐, 열과 그 다음에 닫음과 펌프의 갑작스러운 기동 정지 시에 생기며 특히 정전에 의해서 펌프가 갑자기 셧다운 돼버리면 이런 수격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되게 무서워요. 자, 여기에 보면 수격의 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앞에 때 보면 이게 H0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앞으로 가는 걸 포워드 힘이라고 하고 막 튕겨나오는 이 반사파를 스몰 레프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수격은 압력파의 전파 현상으로 파동 방정식에 기초된다.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여기서 그림 5.6과 같이 저수지 물탱크로부터 나온 물이 관의 끝에 있는 밸브가 있는 경우에서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이러한 현상을 가진다. 자, 식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뭔지 모르지만 H는 압력이에요. 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 압력. 자, 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 압력은 여기 압력. 자, 요건 초기의 압력. 자, 여기의 F 값은 아까 전진파. 그 다음에 막고 돌았을 때를 우리 후진파라고 해요. 자, X는 광 끝에서부터의 거리고 A는 압력파의 전파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리 개념이에요. 다 거리 개념.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F의 T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T-A분의 X야. 얘는 속도 개념이고 얘는 거리 개념이니까 얘가 시간의 개념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얘는 시간이고 얘는 속도고 파의 전파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M 나누기 N분의 S니까 시간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 V는 우리 유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의 전파 속도랑 유속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큰 저수지가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럼 동심원이 생겨서 퍼져나가겠죠. 그건 파의 속도예요. 동심원이 퍼져나가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 아니죠. 물은 제자리에서 병진 운동만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 물이 실제로 나가는 것은 유속이고 그 다음에 그 동심원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우리는 전파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자 V-V0면 초기의 V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G값은 뭐야? 중력 가속도예요. F는 뭐야? 전진파. 이 스몰 F는 뭐야? 부진파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집어넣고 나오게 되면 X가 L 지점, 아까 탱크 그려져 있고 맨 끝에 있는 이 지점에서의 수위 H를 변화시켜서 H는 H0이므로 라고 되니까 어떻게 돼? 이쪽 좌변이 날아가게 되잖아. 그죠? 자,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원래 H0인데 이렇게 쭉 다운돼가지고 이렇게 H값까지 왔어. 그러면은 요 식에서 얘가 제로 돼버려. 그죠? 자, 요렇게 X 이꼬르 L의 점에서 수의 H를 변화시키면 제로 돼버리면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자, 전진파와 후진파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그래서 이 식에 있어서 T가 T-A분의 L 플러스 X 나누기 A로 놓게 되면은 식 자체가 위의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자, 요 L 대신에 우리 X 집어넣었죠? 자, 그 다음에 T가 요 식대로 가는 거야. T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T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서 얘는 후진파, 얘는 전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붙은 거예요. 자, 아시겠죠? 앞에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수격작용에 장애가 있을 때 관로, 밸브, 펌프, 파괴. 관의 앞에는 뭐냐 하면 관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쭉 찌그러지는 거. 그 다음에 관로의 이음 상태가 탈락. 여러분 관 파이프가 쭉 나오는데 중간중간 이어줘야 되겠죠. 그 이음 부분이 탈락이 되고 압력 저하에 의해서 수주 분리가 생기게 되고 수주 분리는 거기 좀 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역류에 의해서 펌프와 원동기가 파손된다. 즉 코일 감아놓고 밖에는 자석이 있고 아니면 안에 코일 감아놓는 팬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파손이 된다. 즉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워터 햄머 수격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주분리. 관내 압력이 저하됐어.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던 공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그게 물의 증기압 이하로 되면 물은 증발하여서 이게 에어가 생긴다. 공동이 생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수주분리라고 하고 수주분리를 일으킨 관내의 물은 반드시 재결합하면 그때 이상 고압을 발생을 시킵니다.
즉 뭐냐 하면 물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기가 다시 들어갈 때는 이상 고압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수격작용의 경감. 이제 인천 적수 사태 이후로 수격작용이란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격작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역류를 일으키지 않는다, 서서히 일으켜야 한다, 펌프에 플라이힐을 단다. 자, 역류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는 방법은 물의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다음 후진파를 최소화시키는 걸 역류를 일으키지 않게 한다. 대신에 역류를 서서히 일으킨다는 말은 뭐냐면 밸브를 안 열 수는 없어. 밸브를 갑자기 닫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천천히 닫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1번하고 2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라이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선풍기 날개가 중간에 힌지를 줬어요. 그걸 플라이휠이라고 해요. 자, 펌프에 플라이휠을 달아가지고 이 힌지를 줬어.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나중에 멈추게 되면 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플라이휠이라고 해요. 자, 관상 6mm 큰 플라이휠을 달아가지고 정전이 돼도 이게 하나가 전체가 이렇게 리지드 바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플라이휠로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정전이 툭 해서 딱 멈춰주면 철컥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지 탱크를 한다. 아까 제가 관로 설명을 할 때 중간에 개수로 탱크를 서지 탱크라고 했죠. 서지라는 말이 사실은 그 충격이라는 얘기예요. 충격. 서지는 충격. 그 충격을 완화하는 개수로 단면을 가진 탱크를 중간중간 달아두면 압력이 갑자기 변해도 이 서지 탱크의 수면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그 후단에 압력 변화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서지 탱크를 설치해서 관로가 부압, 마이너스 압력. 자, 부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압력. 뒤에 그림이 나와요. 탱크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중 분리를 만든다. 자, 2방향 서지 탱크와 1방향 서지 탱크가 있는데 이게 서지 탱크.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압력조를 설치한다. 이것도 버퍼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경을 크게 해서 관내유속을 작게 한다. 근데 관내유속을 막무가내로 줄일 수는 없죠.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0.3m/s에서 3m/s. 0.3m/s에서 3m/s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배관을 한 방향 한 층위에 부설하여 어느 정도 최저 압력이 공기압 이상이 되도록 한다. 즉 물에서 용존된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이렇게 펌프를 돌려. 펌프를 더 물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근데 갑자기 펌프가 확 멈추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수 밸브를 달고 요게 동수 경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요, 탱크한테 빠질 때 되면 얘 수도가 쭉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스탑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 물이 여기 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이 차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이 요 삼각형 거꾸로 쓴 거를 우리 그 개수로에서 자유수면이죠. 자유수면된 탱크를 이렇게 중간중간 둬서 여기에 관에서의 변화를 만약에 펌프가 갑자기 팽 돌면 얘가 어떻게 돼? 수위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요쪽 올라가는 관수로에서의 압력은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게 딱 되겠죠. 서지 탱크를 중간중간 두는 것을 우리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면에 보면. 자, 그 다음에 관의 종류, 재료에 따라서 관의 종류가 나오겠죠. 덕타일 주철관, 그 다음에 도복장 강관, 그러니까 강관 안에다 뭘 발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실린더 콘크리트관, 그 다음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또는 이러한 정도의 강도가 나오는 상수도용관을 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관종에서는 전부 다 상수도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인증을 받아야 돼요. KS 인증 이런 것처럼 원래 이 상수도가 왜 인증을 받아야 되냐면 물이 적촉한 면에서 녹아 나오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사람 몸에 안 좋은 철성분이 녹아 나오거나 때문에 인증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우리 상수도의 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로의 매설 위치와 깊이. 자, 매설관의 깊이는 토압과 동하중,
즉 관로를 묻어놓으면 위에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때문에 어떻게 돼? 토압도 받고 동하중도 받겠죠. 그래서 관이 안전하게 매설돼 있고 관이 깨지지 않게 필요한 깊이, 토질,路面 경사, 도로 등급과 종별에 따라서 다르고 관의 재질, 구조 환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나 반경이 클수록 흡덕기를 많이 해야 한다. 관을 매설할 때에는 여러분 구조역학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얘가 토압도 받고 위에 동하중도 받고 사실은 정압도 받고 쥐압수위가 올라가면 수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관의 이음새가 관 이어놓은 거 봤어요. 이렇게 보면 관이 이어놨죠. 그런 거 보면 거의 보면은 단순포 개념으로 이 관로를 풀게 돼요. 그 다음에 등압 분포, 등하중으로 된 거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로의 매설 위치와 깊이를 풀 때에는 구조적인 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수관로에서 부대 설비, 성수관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수를 배수지까지 올릴 때를 우리는 성수관로라고 한다. 근데 침사지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양수정은 성수관로에서의 시점 또는 정점 두 곳에 두는데 이것도 거의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수관로 맨 초기에는 이 웰이란 이 양수정이라는 게 물탱크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통 성수관로의 시점은 정수지가 돼요. 정수지는 우리가 소용약을 타는 물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점은 뭐냐 하면은 배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정은 정수지하고 배수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합점. 자, 이게 뭐냐 하면 물이 가는데 방향을 바꿔야 돼. 관로가 쭉 가는데 여기에 물탱크를 하나 두는 거예요. 관로가 가다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맨홀처럼 물탱크를 하나 둬. 그게 접합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에서는 우리 수도관, 성수관로를 얘기할 때 거의 접합정을 두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관로에 있어서 펌프에 전부 다 인버터를 달아가지고 정압으로 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압을 가지게 하고라고 할 때 펌프의 회전수나 혹은 펌프의 인버터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사실 접합점은 두지 않습니다.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접합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I는 동수구배를 얘기한다. 그래서 물이 흘러갈 때 이만큼 접합점을 두고 여기에 그 지수밸브 달고 그래서 접합점에서 물이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동수구배를 이용해서 접합점을 두는데 통상적으로 요즘 이걸 두지 않습니다. 이게 배수지고 이게 수용가에 있는 새끼 배수지, 조그만 소규모의 배수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여기 있겠죠. 여기 배수지인데 이건 근데 배수관만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관로가 그 위쪽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수관은 반대로 정수장이 밑에 있고 배수지 물을 쏘아 올리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게 좀 직원 식당, 우리 교직원 식당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수로교, 이게 에스파냐의 타라고나인데, 이게 수로교인데, 저는 수로교를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일본의 교토에 가보니까, 비아오라는 큰 호수에서, 그게 오츠라는 데가 있는데, 약 한 50km 정도 이 수로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쫙 오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게 개수로예요, 개수로. 원수가 이쪽으로 올 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의 자연 유화로 오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요거는 지금 부정정 구조물. 즉, 평형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하냐? 단면이 이렇게 커지죠. 각각 접합점이. 사실 이렇게 단면이 커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다리 보면, 중간중간 차 몰고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뭐냐 하면, 겨울철에는 부재가 조금 쭈그러드니까 이렇게 살짝 이격됐다가, 여름철에는 부재가 좀 늘어나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있는 다리는 전부 정정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는 끝을 이렇게 두껍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한 신축 이음까지도 전부 다 이 다리들, 이 피어들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수로교는 일반 교량과 동일하다. 개거일 경우에는 자유수면을 가지고 어쩌고. 자,
관로일 경우에는 수로교랍니다. 섬에 물 보낼 때, 섬에 물 보낼 때 이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수관교 건설하기도 합니다. 즉, 육지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섬으로 보낼 때는 우리 수관교, 파이프를 다리 삼아 이렇게 만드는 수관교를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리에 매달아서 이제 가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수 및 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수 및 송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잘 보심. 저희가 원수, 취수, 정수, 원수,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지, 배급수, 관망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제 정수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정수의 목적. 정수란 수질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죠? 근데 원수가 사용 목적에 맞을 때는 정수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수과정 생략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도 수돗물에서 유축 나와서 난리인데. 자, 가정용, 공업용, 자동 및 소화용으로 됐는데 제일 깨끗하게 공급을 하죠. 왜냐하면 가정용으로 보내는 건 저희들이 이빨도 닦아야 되고 요즘 다 거의 다 정수기 쓰고 병물 먹고 그러시는데 가정용으로는 거의 구강으로 아니면 샤워할 때도 보통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생각보다 공업용이 더 깨끗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특히 그 맥주 만드는 공장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은 음용수만큼의 수질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맥주도 만들고 콜라도 만들고 사이다도 만들고 이렇게 탄산수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공업용은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침전까지 끝난 물을 공장에다 공급하면 그 공장마다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수 설비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은 물 좀 더러워도 돼. 그러면 그대로 받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업용수는 침전까지만 끝나면 여과가 되지 않은 물들을 집어넣으면 그 공장, 그 공업용 시설에 맞게 생산품에 맞게 한 번 더 물을 2차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작용 및 소야용. 작용은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청소수예요. 그 다음에 소화용은 다 알죠. 불 끌 때 쓰는 거니까. 자, 정수할 필요가 없지만 배수관인 경우에는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관리, 슬라임, 요 리자가 아까 리토밸브, 토자가 입부자에다가 옆에 흑토자 있는 걸 토라고 해요. 토. 관리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수질이면 시설 보존상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수 방법에는 정수에 의해서 제거되는 물질은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다른데 부유물질과 용해성 물질로 대분된다. 즉 육안으로 보이는 파티클을 부유물질이라고 하고요. Suspended solid. 그 다음에 용해성 물질로 대분되는 것은 여러분 보리차. 보리차는 건더기가 안 보여요. 근데 색깔이 어떻게 돼요? 너무 수연하죠. 요즘 보리차 잘 안 보여요. 근데 용해성 물질로 구분된다. 자, 전자는 콜로이드질. 콜로이드질은 뭐냐면 여러분 콜로이드의 가장 그 대표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유. 우유를 하루 동안 놔둬도 우유가 가라앉지 않죠. 대신에 미숫가루나 막걸리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놔두면 위에 맑은 액이 뜨죠. 그 다음에 세균, 미생물 같은 것이고 후자는 철, 망각, 칼슘 같은 것이 용해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천수를 원수라는 정상기는 처음에 원수가 들어와요. 이 원수관을 뭐라 그래요? 도수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침사지 혹은 착수정이라는 데 들어와서 한번 모래를 한번 가라앉혀요. 그 다음에 급속혼화조. 교반이라는 말은 교반 섞는다. 커피 탈 때 우리 커피를 이렇게 맨 처음에 믹스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걸 스타러라고 그래요. 스타러. 믹서라는 말도 쓰고 스타러라고 해요. 근데 스타러는 보통 교반이라고 해요. 섞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 완속 교반을 해서 응집제를 집어넣었던 알갱이들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요. 좀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침전지에서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스토크 법칙. 스토크 법칙이 뭐예요?
자, VS는 어떤 입자의 침강 입자는 18μ분의, 이거 한거 아닙니다. 18μ분의 G 곱하기 로 S 마이너스 로 곱하기 T의 제곱. 입자가 여기는 조그만데 응집제를 집어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D를 크게 하면 D의 제곱이니까 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친전지를 두고 이 친전한 물은 위에 맑은 물만 떠가지고 급속 여과지로 보내서 급속 여과지는 여기 막 엑스트 되어 있는 데 있죠? 그게 모래로 채워져 있어.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침투해서 여과시킨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염소를 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송수관로예요. 여기가 송수관로. 그 송수관로에서 여러분 이제 요거 송수관로에서 산 위에 있는 배수시로 물을 보내가지고 펌프를 사용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착수정 침사지, 급속교반지, 완속교반지, 침전지, 급속여과지, 그 다음에 정수지 이렇게 해서 보내면 요게 일반적으로 정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뭘 보냐면 급속, 완속, 침전지, 급속여과지 순서는 외워두셔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간부터 처음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